안녕하세요. 일부 영상에서는 오늘날 우리 주위에 남아있는 지질학적 사건의 결과들을 바라보는 입장에는 동일과정설에 의한 해석과 격변설에 입각한 해석 두 가지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질학적 증거들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천천히 동일한 과정에 의해 생겨났다는 동일과정설보다는 전 지구를 덮은 대홍수와 같은 거대하고도 격변적인 사건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라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즉, 그랜드 캐니언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메가 시퀀스라고 부르는 거대 지층 연속체는 미국의 수십 개 주 이상에 걸쳐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뻗어 있다는 사실이나 또 영국을 넘어 유럽 대륙 그리고 이스라엘에까지 뻗어 있는 탄산 칼슘 성분의 백악 지층 같은 것들은 한두 개의 강이 오랜 세월 동안 토사를 흘려보냄으로써 호수나 바다 밑바닥에 쌓아놓은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광대한 넓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런 지층들이 바다 밑에 쌓여 있다가 솟아올라 만들어졌다는 동일과정설의 해석은 그 지층의 광대한 넓이로 말미암아 원천적으로 성립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증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호주 시드니 외곽의 블루마운틴 지역의 세자매봉 협곡은 거대한 전 지구적 홍수가 있었을 당시 급격한 물빠짐에 의한 침식의 증거인 수극이라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통하여 제작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단 한 가지, 대홍수의 증거라고 여겨지는 지질학적 증거들은 비단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골고루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대홍수의 증거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지금 호주 대륙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 지구적 대홍수의 증거인 지질학적 지형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호주에 숨겨진 지질학적 경위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세속과학의 입장이 아닌 성경적 창조의 관점에서 이들 증거들을 다시 해석해보려 합니다. 호주 대륙의 드넓은 계곡, 강, 그리고 산맥의 경이로운 지질학적 특징들은 세속과학의 주장대로 장구한 세월 동안 시간의 힘에 의해 생겨난 우연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과거 어느 시점에 대홍수와 같은 초거대한 대격변의 사건이 있었다는 창조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일까요? 노아의 홍수라는 성경의 기록은 인간이 만들어낸 한갓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실제 증거로 뒷받침되는 역사적 사실일까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앞으로 보여드릴 호주의 몇 가지 지질학적 경위들은 대홍수라는 격변적이면서도 초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라는 것이 저희 제작자 측의 해석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호주 대륙이 품고 있는 다채롭고도 경이로운 지질의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길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먼저 호주 관광의 아이콘격이며 호주 대륙의 가장 유명한 관광 장소인 울룰루를 소개합니다. 울룰루의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이 거대한 바위의 외형은 보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웅장할 뿐 아니라 편평한 황무지 평야 가운데에 홀로 우뚝 솟아있는 그 위용의 광경은 보는 사람 모두를 한없는 외경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울룰루는 사막 평원 위에 약 340m의 높이, 해발 고도로는 867m로 사면이 날카로운 절벽으로 솟아올라 있는 하나의 고립된 거대한 암석 덩어리입니다. 지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바위 밑둥의 둘레가 9km나 되는 울룰루 바위는 사막에 놓여있는 하나의 거대한 바위, 곧 거력의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속에 떠있는 빙산의 끝부분처럼 주변 사막 아래에 지하에 놓여있는 같은 종류의 거대한 암석층에 돌출된 부분, 즉 노두입니다. 노출된 지층의 누적 두께는 적어도 2.5km에 달하며 주변의 사막 모래 아래에 묻혀있는 지층들까지 모두 합하면 전체 두께의 거의 6km에 이릅니다. 현대 세속과학은 이 울룰루 바위의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를 수억 년 전에 있었던 조산 활동으로 호주 대륙 중심부에 있는 산들이 솟아오를 때에 함께 융기한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가 주변의 흙과 모래로 오랜 세월 뒤덮였고, 이런 모래흙들이 퇴적되고 굳어져서 큰 바위산이 되었다가 다시 장구한 세월 동안 풍화작용으로 깎여나가고, 이제 그 남은 흔적이 이 울룰루 바위이다 라며 틀에 박힌 장구한 세월론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창조적 격변설에 의하면 이 울룰루 바위는 결코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 명쾌합니다. 울룰루 바위를 이루고 있는 주성부는 장석질 사암인데, 이 사암 안에는 아직 마모되지 않은 신선한 장석 결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하면, 장석 결정은 태양열과 물,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부서져서 비교적 빠르게 점토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장석질 사암이 현대 세속과학의 추측대로 과거 한때 수센티 두께로 수십 평방킬로미터 넓이로 모래종이처럼 퇴적되어 있었고, 이것이 수백만 년 동안 노출되어 태양열에 의해 건조되었다면 장석 결정들은 예전에 모두 점토로 분해되어 버려서 오늘날 남아있는 바위들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울룰루 바위가 수천 년 전의 성경에 기록된 대홍수 때에 침식되고 남은 단단한 부분이라면 이것은 완벽하게 논리적인 해석이 됩니다. 이건 현미경으로 본 울룰루 장석질 사암의 결정 모습인데요. 크기가 다른 암석 알갱이들이 섞여 있는 것과 알갱이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는 아직도 마모되지 않은 신선한 결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현대 세속과학의 설명대로 수억 년이 흘렀다면 이런 결정들은 둥그렇게 마모되어 진작 점토로 모두 환원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또 다른 호주의 지질학적 경위는 파도바위라고 부르는 웨이브락입니다. 웨이브락 파도바위는 부서지는 파도처럼 높이 솟아오른 자연 암석의 벽입니다. 이 파도 모양의 암석 벽은 높이 약 15m, 길이 약 110m에 달합니다.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인절버그, 곧 한국어로 번역되기로는 잔구인데, 잔구는 주위의 완만한 산 또는 평지에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모습으로 발달한 경사가 급한 암석질 언덕을 가리키는 지질학 용어입니다. 웨이브락은 서호주 주도인 퍼스에서 남동쪽으로 296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하이든에서 다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는 외딴 바위 언덕의 일부입니다. 현대과학의 상투적인 설명에 의하면 이 웨이브락 바위 역시 장구한 오랜 세월이 저절로 깎아내고 빚어낸 자연현상입니다. 해석과학의 입장에서 서술된 위키피디아에서 전하는 웨이브락의 생성 과정 설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절벽은 수백만 년에 걸친 풍화와 침식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는 플레어드 슬로프, 곧 플레어 경사면으로 알려진 암석 지형의 한 유형이다. 웨이브락은 약 27억 년 전에 만들어진 하이든 록, 즉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더 큰 노두의 북쪽면을 구성하고 있다. 이 암석이 27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현대 세속과학의 주장과 그러한 주장을 만들어내는 데 도입된 가정과 전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일 뿐 아니라 수십억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동일 과정, 곧 풍화와 침식에 의해 이 바위가 깎여나가고 구부러지는 과정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구부러지고 휘어진 암석층은 오늘날의 실험으로 재현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웨이브락은 동일 과정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장구한 세월 동안 천천히 깎여서 저렇게 되었다 라기보다는 전 지구를 덮은 대홍수 기간 동안에 성경의 표현대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서 마그마 용암이 미쳐 굳어지기 전에 어떤 거대한 힘이 작용하여 저런 변형이 오게 되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논리적일 것 같지 않나요? 이건 웨이브락의 측면 모습인데요. 퇴적되어 쌓인 흙더미가 미처 바위로 굳기 전에 어떤 거대한 힘이 수직, 수평의 방향으로 동시에 가해져 이런 파도 모양이 되었다면 이는 논리적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의 주장대로 오랜 세월 천천히
동일하게 작용되어 온 침식과 풍화작용에 의해 이런 모양의 바위가 생겨났다는 설명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호주 남부 빅토리아주의 주도인 멜번에서 남서쪽으로 뻗어있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따라 자동차로 몇 시간 달려가면 만나볼 수 있는 저 유명한 12사도 바위입니다. 위키피디아 등 인터넷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12사도 암석의 생성 과정에 관한 설명 역시 위에서 제시해드린 웨이브락의 설명과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12사도는 호주 빅토리아주 멜번에서 남서쪽으로 300km가량 떨어져 있는 석회암 절벽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관광 명소이다. 본토 해안의 석회암 절벽의 침식은 1천만 년에서 2천만 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폭풍우가 몰아치는 남극해와 강풍이 부드러운 석회암을 서서히 깎아내어 절벽의 동굴을 만들었다. 이러한 동굴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풍화가 진전되어 아치형으로 변했고 계속되는 풍화와 침식으로 나중에 동굴이 무너지면서 최대 45m 높이의 바위 더미가 해안에서 고립되어 상징적인 12사도상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현대과학의 동일과정설적 주장에 의하면 이 12사도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지층은 장구한 세월, 곧 수십억 년에 걸쳐서 천천히 쌓였다가 역시 장구한 세월 동안 수십억 년의 시간에 걸쳐서 풍화작용과 침식에 의해 서서히 깎여져 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 12사도 봉우리의 지형을 잘 살펴보면 봉우리나 절벽이나 모두 아주 얇은 층의 층리로서 지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층리, 곧 영어로는 베딩 혹은 베딩 플레인이란 지층의 수평 퇴적층 속에 들어있는 비교적 얇은 흙의 층입니다. 즉, 한 무더기로 이루어져 같은 색깔이나 같은 암석 종류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두드러진 퇴적층을 지층이라고 부르고 각각의 지층 안에서 보다 얇은 층으로 이루어진 수평적 퇴적층을 베딩, 곧 층리라고 합니다. 또한 층리 속에서도 두께 1cm 이하로 아주 얇은 층을 이루고 있는 층리를 특별히 영어로는 라미네라고 부르는데 영어 단어에서 얇은 코팅막을 의미하는 라미네이팅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층리들은 홍수가 나서 큰 물이 흘러갈 때에 흙탕물이 흘러들어가며 만들어내는 분류 현상이라는 겁니다. 분류 현상이란 물속에서 입자 크기가 서로 다른 흙이 각각의 층을 동시에 이루며 쌓이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이들 지층은 한 층이 쌓이고 난 다음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흘러서 그 다음 층이 한 층 한 층 긴 세월 동안 쌓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쌓인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험을 통하여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컨대 입자의 크기가 각기 다른 흙을 섞은 다음 이 섞인 흙을 원통형 유리 그릇 안으로 쏟아부으면 흙은 그 입자의 굵기에 따라 층을 이루며 쌓입니다. 그리고 역시 입자의 크기가 다양한 흙을 섞어 공학적으로 만든 채널, 곧 도랑으로 물과 함께 흘리면 그 흙탕물은 분류 현상을 일으키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수평적인 층을 이루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포인트는 12사도의 절벽을 형성하고 있는 지층 내에 무수히 많은 수평적 층리들은 거대한 홍수물에 의해 동시에 퇴적되었다는 것이고 한 층 한 층 오랜 세월을 두고 쌓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호주의 또 다른 지질학적 경위는 호주 남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캐피탈 시티의 애들레이드 근처의 아르카바 마운틴과 이를 둘러싼 플린더스 리지 지역의 독특한 지형 모습입니다. 이 아르카바 워크 트레킹 코스에서 볼 수 있는 플린더스 레인지의 거대한 퇴적 지층은 산맥 전체가 다 이런 사암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그 거대하고 웅장한 규모에 먼저 외경심을 갖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처럼 방대하기 그지없는 퇴적층의 산이 생기려면 저 멀리 어딘가로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퇴적 물질이 거대한 물결에 의해 떠밀려 내려왔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니 이 사실 하나만 해도 경이롭기 짝이 없는 일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수평 퇴적 지층들이 시루떡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그 모습이 층간의 틈새라고는 전혀 없이 나란히 수평하게 쌓여 있다는 사실은 통상의 지질학적인 지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지질학에서는 정합 혹은 부정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먼저 부정합이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지층이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쌓이고 해당 지층 위에 또 다른 지층이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쌓임으로써 각각의 지층들의 상층부가 오랜 세월 동안 국지적인 홍수와 비바람에 의한 풍화작용에 의해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정합이란 똑바르게 합해진 상태, 곧 정합이 아니고 그 반대여야 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위키피디아의 설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합은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랜 시간의 단절이 있은 후 퇴적된 지질 구조이다. 퇴적, 습곡, 단층 융기, 침식, 침강, 퇴적의 과정을 거쳐 생성되며 여기서 침강 후 쌓이는 가장 처음의 퇴적층을 기저여감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협곡이나 여기 호주의 아르카바의 산들은 하나같이 무지개떡처럼 촘촘히 수평적으로 쌓여 있고 각각의 지층들 사이는 틈새 하나 없이 맞물려 있는 정합 지층이란 사실입니다. 즉, 한 층이 쌓이고 난 다음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흐르고 난 다음 그 위층이 쌓이고 또 이런 과정을 지난 수십억 년간 무수히 동일하게 반복해서 오늘날 이런 지층의 산이 되었다면 모든 지층들의 사이사이에는 침식과 풍화의 자국이 심하게 나있는 부정합의 연속층이 되어야 합니다. 즉, 부정합이어야만 마땅한 지층이 정합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하나의 지층이 쌓이고 또 그 지층 위에 또 다른 지층이 쌓인다는 오랜 연대론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르카바 워크의 트레킹 코스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수평 퇴적층들은 그 옛날 어느 시점에 거대한 전 지구적 홍수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양의 퇴적 물질이 물의 힘에 의해 떠밀려 내려와 차곡차곡 쌓인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인 설명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호주의 지질학적 경이로운 모습들을 몇 군데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홍수 사건 때에 이 호주 대륙에 생겨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거대한 물빠짐, 침식에 의해 생겨난 협곡, 수극의 현장들을 살펴보는 순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